사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힐 목적도 있었고, 또 하나가 세월호는 박근혜 책임이 아니다, 이 프레임을 또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똑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댓글 부대가 일베랑 그 문재인 지지랑 똑같다고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나온 양상훈 칼럼을 보면은 야당은 제천 화재를 이용해 세월호 복수를 하려고 한다. 말도 되지 않는다. 세월호가 박근혜 책임이 아니듯 낚싯배 사고나 제천 화재도 문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예. 첫 번째 토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일단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일부 격앙된 유가족들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빗댄 발언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넘어서 빨리 저가 수습하라고 해? 그건 아니잖아. 왜 세월호 전했을 때만 박 대통령만 눈치받아야 돼?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그 제천 화재를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프레임을 딱 짜냐면, 사고가 터지자마자 세월호로 갖다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가장 최초의 보도부터.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지금 유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가족이 사망했잖아요. 아들, 딸 혹은 뭐 형제, 자매가 사망해서 대통령한테 대들 수는 있어요. 살려내라고.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떠오르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월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가족들 주변의 인척 중에 팽목항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이빙배를 집중 공략한다든지 정부 측 입장에 서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팽목항이나 그다음 목포, 그다음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 안산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보 형사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다 움직여서 세월호 가족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네. 특별히 약점이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가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유가족이라고 하고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다이빙벨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혹은 정부 측 혹은 해경 측 사이드에 서서 발언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네, 인터뷰했었죠. 나타나기도 하고 공식석상에. 그렇지. 보수들이 이렇게 그 어버이연합을 내세워서 대리로 싸우게 만들거나 또는 뭐 연기자 내세워서 현장 분위기 만들어내거나. 네. 이거 원래 얘네들 항상 하는 짓이거든요. 항상. 예전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판교의 그 환풍구 붕괴 사고 당시에 유가족들 만나려고 했는데 그 새누리당 시의원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현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이 유족들의 그 슬픈 마음을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해서 당시 이 시장이 굉장히 잘한다고 실제. 네. 특별히 작은 사고만 나도 사고야. 세월호하고 똑같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이제 조중동 같은 데서 뭐 세월호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죠. 자, 기사에 정시행 기자,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유족들은 1시간 반이나 구조 기다리다 다 죽었다. 우리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 좌절. 이 멘트는 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사회가 이것밖에 안 된다니 너무 한탄스럽다. 그건 유가족들이 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유가족들이 사람이 먼저라더니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만 당할 수 있냐니. 네, 그렇죠. 세월호 이후에 뭐가 달라요? 이거 명확한 프레임입니다. 부자연스러운 멘트입니다. 그 여성에게 계속 나온 멘트인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멘트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처음부터 조선일보도 그랬고 동아일보도 그랬고 뭐 중앙일보도 세월호 교훈 어디로 갔나 다 세월호 프레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안철수도 역시 세월호 참사 갖다 붙이고 해요. 그래서 제천 사고 나자마자 대통령이 간다고 하길래 제가 그 욕구를 참을 수 있을까 저쪽에서 누군가 투입해서 자기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등장했어요. 이분이 누구의 유가족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못 찾았어요. 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신호탄으로 이제 보수가 총공세를 한 거죠. 프레임으로.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안 먹혀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대중은 직관적으로 압니다. 이 제천 사고와 세월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굳이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아도 이게 뭐 정부가 그 진실을 은폐한다든가 조사회의를 막는다든가 유가족을 막 공격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냥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데 보수 쪽에서 세월호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포털에서 세월호하고 비교하는 기사가 막 나오고 하면 누가 영향을 받냐면 이 진보 진영의 매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BC도 이런 보도를 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려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긴박했던 초기 상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건물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모습과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4시 31분쯤부터는 한 소방대원이 걸어다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 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다닙니다. 이 대원이 가스마스크를 착용한 시간은 구조대가 건물 앞 2층 통유리로 첫 진입을 시도한 4시 38분이 조금 넘은 42분이었습니다. 4시 57분쯤 민간 사다리차가 나타납니다. 민간인 이양섭 씨와 아들은 이 사다리로 도착한 지 불과 6분 만에 옥상 난간에 있던 3명을 구조해냅니다. MBC 뉴스 최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소방관들이 우왕좌왕했다라고 보도가 여러 차례 됐죠. 여러 군데서. 근데 이제 MBC도 전체적인 상황을 전달하면서 이 기조 지금 사고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사고 대응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만약 그 얘기를 하려면 이쪽 예산을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 직전 해에.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막 있잖아요. 세월호랑 비교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막 몰아치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그 프레임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 그 무전기를 든 대원은 현장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뛰어다녀서도 안 되고 현장 파악을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항의했죠. MBC가 과거와 달라진 점은 그거 인정하고 나중에 사과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진보 진영은 이런 작전을 짜고 연기자를 투입하고 만들어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막 몰아치면 영향을 받는 거야. 포털에도 계속 그게 뜨니까. 응?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힐 목적도 있었고 또 하나가 세월호는 박근혜 책임이 아니다. 이 프레임을 또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똑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댓글 부대가 일베랑 그 문재인 지지랑 똑같다고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나온 양상훈 칼럼을 보면은 야당은 제천 화재를 이용해 세월호 복수를 하려고 한다. 말도 되지 않는다. 세월호가 박근혜 책임이 아니듯 낚싯배 사고나 제천 화재도 문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예. 하여튼 이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일반인들은 안 넘어가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너무 다르다는 걸. 근데 이 헛똑똑이들은 넘어갑니다. 기자들이 지금껏 이렇게 보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정부 아니면 그 공무원 그냥 까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까고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박근혜 열사와 최순실 의사가 사람들의 의식을 키워놔서 어떤 보도로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는구나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언론도 이렇게 올바로 세우고 사회도 앞으로 전진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어요. 제 기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워요. MBC는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잘못됐으면 바로 사과하고 어제도 사과하고 이제 야 MBC 구해놨더니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한다 이렇게 하는데 과정이에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폐부를 찔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다른 언론들은 다
잘못해도 그대로 그냥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MBC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몰아치는 프레임에, 왜냐하면 저쪽은 훨씬 더 대단한 물량을 쏟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프레임을 딱 잡고 의도를 가지고 쏟아붓는데 그 분위기에서 다른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아요. 기자들 사회에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그게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항상 의심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걔네는 의도대로 움직이니까. 네. 아까 봤듯이 TV조선과 함께 그 프레임을 움직였던 데가 연합뉴스네. 연합뉴스 YTN 아직도 거기는 속보. 가장 먼저 그 보도를 해서 언론 지형을 좀 끌고 가는 그런. 그러면 포털에서 막 쏟아붓고 그러면 그쪽으로 쭉 몰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공평하게 보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인 것이 보수의 프레임에 기여하는 겁니다. 네. 본질을 놓치고.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아까 눈을 이렇게 뜨고. 예. 하여튼 이거는 처음부터 짜고 대량으로 몰량을 쏟아붓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거기서 보조를 맞추고 포털에도 뿌려대고 한 4, 5일간 연속으로 퍼부었죠. 폭탄처럼. 네. 안 통하고 끝났어요, 그냥. 이번에 안 통했지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안 통했지만 다음번에 또 할 거예요. 근데 조금씩 젖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에서 홀대받았다도 퍼부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네. 유가족들의 그 아픔이나 이 문제는 이것대로 당연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되지만 별개로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잘 휘둘기 십상이다. 이게 일반인들이 눈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렇게 계속 때리다 보면 먹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노무현 때 그랬어요. 노무현 때 항상 그런 식으로. 그렇죠. 다 같이 몰려가서 다 같이 노무현 욕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 국민의 스포츠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먹혔고 성공했어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처음에는 안 먹혔어요. 근데 계속 하다가 금방 먹히기 시작했죠. 그때는 언론과 포털과 그리고 조선일보 너무 힘이 셌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팟캐스트를 안 했잖아. 이제는 그렇게 잘 안 돼, 씨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단순히 이 사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고는 생길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 정부가 실수했으면 욕먹어야 되죠. 잘못했으면. 근데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고 거기에 어떻게 휘말리는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의 의도대로 놀아나게 되는 거군요. 언론이 그런 힘이 있어요. 친구랑 이렇게 싸우다가 내가 맞네, 누가 틀리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어디 신문에 나왔어? 어디 방송에 나왔어? 근데 그걸 사실로 믿게 되잖아요. 그게 옛날 같지 않은 게 이젠 다중 체크가 가능하니까 이 기사 보고 오랏했는데 다른 기사 보면은 이게 아닌 걸로 드러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전히 네이버에서는 장난 진짜 많이 치거든요. 네. 네이버는 가장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언론입니다. 자, 하여튼 뭐 여러 뉴스들을 다중 체크하기 힘드신 분들은 9월은 네가 당해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일 아침 6시 20분에 103.5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혹은 정부 측 혹은 해경 측 사이드에 서서 발언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네, 인터뷰 했었죠. 나타나기도 하고 공식석상에. 그렇지. 보수들이 이렇게 그 어버연합을 내세워서 대리로 싸우게 만들거나 또는 뭐 연기자 내세워서 현장 분위기 만들어내거나 네. 이거 원래 얘네들 항상 하는 짓이거든요. 항상. 예전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판교의 그 환풍구 붕괴 사고 당시에 유가족들 만나려고 했는데 그 새누리당 시의원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현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이 유족들의 그 슬픈 마음을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해서 당시 이 시장이 굉장히 잘한다고 실제. 네. 특별히 사고만 작은 사고만 나도 사고야. 세월호하고 똑같아. 사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힐 목적도 있었고 또 하나가 세월호는 박근혜 책임이 아니다. 이 프레임을 또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똑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댓글 부대가 일베랑 그 문재인 지지랑 똑같다고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나온 양상훈 칼럼을 보면은 야당은 제천 화재를 이용해 세월호 복수를 하려고 한다. 말도 되지 않는다.
세월호가 박근혜 책임이 아니듯 낚싯배 사고나 제천 화재도 문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예. 첫 번째 토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일단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일부 격앙된 유가족들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빗댄 발언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넘어서 빨리 들어가 수습하라고 해? 그건 아니잖아. 왜 세월호 당했을 때만 박 대통령만 능력받아야 돼?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그 제천 화재를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프레임을 딱 짜냐면 사고가 터지자마자 세월호로 갖다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가장 최초의 보도부터.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지금 유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가족이 사망했잖아요. 아들, 딸 혹은 뭐 형제, 자매가 사망해서 대통령한테 대들 수는 있어요. 살려내라고. 그건 얼마든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이제 조중동 같은 데서 뭐 세월호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죠. 자, 기사에 정시행 기자,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유족들은 1시간 반이나 구조 기다리다 다 죽었다. 우리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 좌절. 이 멘트는 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사회가 이것밖에 안 된다니 너무 한탄스럽다. 그건 유가족들이 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유가족들이 사람이 먼저라더니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만 당할 수 있냐느니. 네, 그렇죠. 세월호 이후에 뭐가 달라요? 이거 명확한 프레임입니다. 부자연스러운 멘트입니다. 그 여성에게 계속 나온 멘트인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멘트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처음부터 조선일보도 그랬고 동아일보도 그랬고 뭐 중앙일보도 세월호 교훈 어디로 갔나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떠오르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월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가족들 주변의 인척 중에 팽목항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이빙배를 집중 공략한다든지 정부 측 입장에 서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팽목항이나 그다음에 목포, 그다음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 안산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보 형사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다 움직여서 세월호 가족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네. 특별히 약점이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가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유가족이라고 하고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다이빙배